보셔야 돼요. 또 계산 문제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만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식이 딱 3개예요. 항상 이거는 우리 시험 내면요. 반드시 뭐라는 거요? 우리말로 써주면서 반드시 그 속에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에서 반드시 LTV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까 했지만요. LTV라 말 뜻이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네, 대출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쓴답니다. 쓰지만 항상 이 공식을 갖다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V분의 A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V가 뭐냐? 주택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액 이랍니다. 여기에 항상 나오고 다음에 매번마다 한 2개, 꼭 2개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DTI가 나와요. DTI가. 얘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T랑 항상 슬래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소득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니까 소득분의 부채 서비스 자꾸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야? 원리금 상환액, 월부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제가 쓸게요.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있죠. 부채 감당률. 요 3가지 공식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제목이 분모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제가 원리금 상환액 대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 같은 말이고 매 기마다 갚는 원금이자 합계라고 이게. 그다음 분자에 뭐 있습니까? 순영업소득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묻는 게 대출 가능 금액을 묻고자 하는 대출 가능 금액. 그러면요. 이 공식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요 뒤에 반드시 이 말을 따라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산출할 당시 뭐 있습니까? 우린 대출액에다가 항상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대출액에다가 이런 저당 상수를 곱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공식만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는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대출 가능 금액을 얼마 될 것인가 묻는데 시험은 이렇게 하면 요렇게 요거 2개 나오든지 요렇게 2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반드시 있죠. 그 지문상에 항상 이 말 뜹니다.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진 것이라 항상 단서가 붙게 돼 있어. 이 말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금액이 높은 걸 빌려줍니까? 낮은 걸 빌려줍니까? 낮은 거예요. 무조건 낮은 거. 그래서 무조건 낮은 금액이 돈을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문제 1번. 자, 비록 이건 밑에 우리 제가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그 해설만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시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여기 보세요. 어느 걸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 그 조건 다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152페이지, 2페이지 보니까 문제 1번 보니까 부채 감당 비율과 대부비율 LTV죠. 그죠? 영어 보니까. 결국은 얘하고 요거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이.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네, 부채 감당 비율이 여기에 1.2지.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0.8. 그럼 계산 문제는요. 7개 나오지만 그 중에서 뭐 있습니까? 3개는 푸셔야 돼.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안 되면 옆에서 무조건 물어보시라고. 이건 해보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금방. 자, 그 다음에, 예, 연저장상수가 0.1 나있지.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예, 평가 가격. 요 가격이 아닙니까? 여기 얼마에? 15억이지.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뭐 있습니까? 1.5억 이렇게 있다고. 그럼 보세요. 이거 바로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는 거요. 요거 얼마 됩니까? 12억. 그죠? 이건 곱해주는 거 항상 이렇게 대각선은. 자, 요건 나눠주는 거죠. 그죠? 나눠주는 거요. 하면 여기에 1.25억 나와. 그러니까 1억 2,500이 나온다고. 요 값이. 그건 내가 매년 갚을 금액이 1억 2,500인데 여기 있는 저당상수는 1억 아닙니까? 여기 얼마 될 때? 얼마 될 때? 얼마 이게? 곱하면 이 값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LTV를 통해서 하면 12억이란 돈을 빌려주는데 부채 감당률을 지금 하면 뭐 있습니까? 12억 5천 빌려주는데 항상 은행들은 빌려줄 때 반드시 우리 거기 나있죠?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 말은 낮은 금액을 빌려준다니까 12억을 빌려준다 말 뜻이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문제 2번을 2번 할게요. 2번. 자, 2번 갑니다. 2번을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뭘 묻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문제 2번에서 박스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LTV와 소득 대비 부채비율 디테일 쓰는 거네. 결국 요거 쓴 거 아닙니까? 얘하고 요거 쓰는 거예요. 이제 두 개. 그래서 현재 뭐 있습니까? LTV가 60%지. 0.6이에요. 그 다음에 D택 얼마입니까? 여기 40%.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담보평가 가액이 얼마요? 5억 나있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연간 소득이 6천 된다죠? 6천. 자, 그런 다음 보니까 여기 있는 연간 저당 상수가 0.12. 이건 바로 곱해야 되죠? 얼마요? 5억에 60%니까 3억이죠? 그죠? 네. 자, 얘는 보니까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이 값 나오죠? 그죠? 2,400이요. 그럼 저당 상수가 이 0.12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돈을 얼마 빌려가야만 매년 갚는 이자가, 원금 이자가 2,400을 갚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요거 나눠주면 되지. 그죠? 0.12 나누기 2,400. 얼마? 2억이잖아. 그럼 둘 중에 빌려준다면 어떤 거 빌려줘야 됩니까? 낮은 금액은 2억인데, 거기 다시 볼게요. 한 개 더 있어. 사업자금 대출이 있는데 연간 1,200씩 부채 이자를 지불한대. 이 말은 이미 내가 돈을 빌려간 거야. 그래서 매년 갚는 금액이 1,200씩 갚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최대 뭐 있습니까? 갚을 이 원리감사는 1,200, 2,400인데 이미 1,200씩 갚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는 금액, 요 차이 금액만큼의 추가 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200에 뭐 있습니까? 0.12면 이미 난 얼마 빌려간 거예요? 1억을 빌려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 1억만 추가 대출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자, 일단 문제 4번. 4번부터 먼저 4번부터. 자, 문제 4번요. 원래는 거기 대부분 속에 LTV란 말 써요. LTV. 부채 감당률이 있지. 그죠? 박스에 보니까. 있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요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요놈과 요거 쓰라 이거 아니야. 요거 두 개. 그지? 표현 자체가. 해보세요, 이제. 요거 하고 요거 쓰래. 이건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공식에다 주어진 금을 한번 쭉쭉 한번 넣어 보시라고요. 그대로. 자, 볼게, 이제. 네, 일단 그대로 씁니다. 대상 부동산 자산 가치, 가격이 20억이지. 대부분이 현재 얼마입니까? 60%. 그럼 곱해주면 얼마 됩니까? 12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1.2억 나 있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저당 상수가 0.1. 부채 감당률이 1.5 나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 부채 서비스액 요값만 구하면 요건 자동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뭐 있습니까? 이거 해보면 8천 나오죠, 이거? 8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매년 갚는 금액이 8천인데 여기는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얘는 요 금액에 요걸 곱해주면 요 값이 항상 나온다고. 얘가 결국 뭐 있습니까? 8억이 되었을 때 요 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LTV를 통해서 하면 12억이고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하면 8억이란 돈을 빌려간다. 이거요 말뜻이.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뒷장 가볼게. 요걸 먼저 합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얘도 똑같은 건데, 자, 6번 문제요. 자, 8천만 원을 기존 대출 받아 있는 상태요. 자, 그런데 그 박스 보니까 항상 볼 게 이걸 먼저 결정하시라고 어느 공식을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 공식을 보니 뭐 있습니까? LTV하고 DTI를 쓴다 이 말 뜻이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LTV가 얼마에? 70%죠? 70%. DTI가 뭐 있습니까? 50%. 그 다음에 얘가 담보평가 가액이 얼마요? 4억이죠. 4억이면 이건 2억 8천 빌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곱해주면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연간 소득이 얼마요? 4천이죠? 곱해주면 뭐입니까? 이건 매년 갚는 금액이 2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 상수가 얼마입니까? 얘는 얼마에 그러면? 2억이란 돈을 빌려갈 수 있죠. 근데 최대 빌려가는 금액은 2억인데 이미 돈을 빌려갔잖아. 얼마? 8천. 요거 빼주면 1억 2천만 원 이란 돈을 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뒷장에 있는 8번을 제가 8번을 먼저 합니다. 8번 또 얘하고 똑같은 거네? 그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지, 이거? LTV가 60%죠? DTI가 40%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시장 가치 얼마요? 3억이면 요 금액 나오죠? 얼마?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연소득 얼마요? 5천이지? 그럼 매년 갚는 금액이 2천 되겠지? 그 저당 상수 나 있죠? 0.1. 얼마 빌려가는 거요? 2억인데 낮은 금액 빌려줄 거 아닙니까? 1억 8천.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방식이야.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업된 게 7번. 7번. 그러니까 이런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 그죠? 60에 70 가고 50에 60까지죠. 그럼 이거 10 차이를 계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차이가 10% 있죠. 그거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한 경이다 계산해줘야지. 60일 때, 70일 때, 50일 때, 60일 때 해야 됩니다. 예를 보니까 LTV가 DTI 묻는 거죠. 그죠? 자, 일단 해보자고요. LTV가 60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요? 이럴 때 얼마입니까? 1억 8천이죠. 근데 여기 70% 간다면 요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2억 1천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죠? 3천 차이 있지, 갭이. 자, 그런데 DTI를 DTI 보니까 얘가 현재 50이에요. 자, 이때 뭐 있습니까? 거기 내용 보니까 연간 소득이 3천이죠. 1,500 되죠? 저당 상수 얼마요?
0.1억 5천 빌려갈 수 있네. 그죠? 근데 이게 뭐 있습니까? 60으로 올라가는 60으로. 요 말 얼마 됩니까? 얘가 1800 되죠. 결국은 1억 8천 빌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낮은 금액 빌려주는 거죠. 요 갭이 얼마요? 3천인데.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근데 거기 뭐 있습니까? 얘가 이랬었죠. A 소유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 5천 빌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5천 빌려가서 뭐 있습니까? 요거 지금 최대 빌려 1억 3천, 1억 8천이잖아. 1억 5천 뺀 나머지 얼마? 네. 자, 지금은 요거까지 마세요. 요까지만. 지금 똑같은 내용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좀 이 혼돈 생기는 이 내용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응? 자, 뒷장에 이제 9번, 10번도 지금은 그냥 통과합니다. 이건 지금은. 자, 9번, 10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은 이건 매년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할 목적이 뭐 있습니까? 아, 이렇게 푸는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라고요. 푸는구나. 어차피 나중에 있죠. 9월, 10월 가면 우리 매주마다 모의고사 시험 치거든요. 모의고사 칠 때마다 이거 매번 시험 나와.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매주마다 한 번씩 하면 한 8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여튼 오래 보시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2절 저당 유동화 제도와 또 주택 저당 뭐 있습니까? 정권. 자, 일단 이런 건 우리 항상 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을 한번 자기가 직접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그 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몰라도 있죠. 시험장을 가서 그냥 따라만 가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굳이 내가 이걸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갈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차입자지.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이 대출 기관인데, 최초로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말하냐? 1차 대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죠. 빌려주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은행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요. 이런 조만간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위험에 빠지다 보니 갈 수 없이 또 다른 누군가 돈을 빌려간다고. 이때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냐? 이게 2차 대출 기관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럼 결국은 얘가 잡았던 자들은 판다는 거예요. 팔면 이때 뭐 있으면 얘들도 돈을 빌려주면 금방 자금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 대출에 갖고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뭘 하는 거면요?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하면 이 채권 자체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결국은 투자자가 이 채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면 다시 자금이 흘러와서 이런 유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때 때에 따라 1차 대출에 직접 이런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한 개만 들고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그럼 실제 우리 거기서 이 161페이지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실제 집에 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무조건. 아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잊어먹을 리가 없어. 자,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것은요, 물건 등이 매매되는 장소인데,
현재 가만히 보니까 물건이 매매되는 게 저당권이 매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매매되는 배추시장이고, 저당권이 매매되면 저당시장이라 쓴답니다. 근데 최초로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간다. 이걸 뭐라냐? 1차 저당시장이죠. 자, 그 다음에 잡았던 저당을 또다시 뭐 있습니까? 누군가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자를 뺀 나머지 모든 걸 뭐라냐? 2차 저당시장이죠. 여기 우리 거기 있는 1번. 여기 1번이라고. 그 다음, 자, 그 2번 가면 2번. 2번 가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2번은 요 차입자가 2차 대출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출기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얘한테 저당 설정? 안 되지. 차입자가 직접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채권 발행? 못하죠? 여기 2번. 우리 거기 설명 중에서.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은 요 관계 묻는 거요. 최초의 저당, 여기에 뭐냐? 여기에 모저당입니다. 최초의 저당이니까 모저당과 여기 채권. 요 둘 관계요. 그래서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한 개 또는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만약에 대출금리가, 우리 보통 이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여기 있는 채권 수익은 고정 또는 뭐 있습니까? 변동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거기 있는 3번 설명된 게. 그 다음 자 4번은 뭐냐 이거요. 채권 발행은 어떨 때 발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니까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일단 채권은 얘도 발행할 수 있고 얘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가 채권을 발행한다 할게요. 여러분 현재 만약 채권 발행하는 은행이라면 한번 따져보자고. 요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채권 발행을 봐보자고요. 자, 나는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들어오는 수익이 있지, 대출금리. 대출금리 얘 입장 수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채권 발행하면 결국 얘한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이자 비용 나가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익과 이자 비용 중에 누가 더 커야만 채권 발행하겠습니까? 얘 입장에서. 수익이 더 커야지. 이 들어오는 수익이 뭐예요? 요거 아닙니까? 대출금리.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출금리가 누구보다? 채권 수익보다 뭐 있습니까? 높을 때 채권 발행되어진다. 이게 4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있는 시장이 몇 차냐? 1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이 얘가 있는 시장이 몇 차입니까? 2차지. 2차 저당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자, 다시 한번 내가 말로 할게요.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은행 입장입니다. 은행 입장이 훨씬 수익이 높은 게 어떤 게 좋은 거 봐보자고. 나는 얘한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요 대출금리가 10%입니다. 만약에. 요걸 가지고 채권 발행, 채권 이자 비용이 8% 나가는데. 자, 그러면 얘 입장 수익이 높은 게 있죠? 요렇게 돈을 빌려주고 요 수익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잡았던 저당을 다시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까? 얘 측면에서는. 어떤 게 수익이 높은 거예요? 그냥 돈만 빌려주고 대출금리가 훨씬 높지, 수익이. 왜? 10% 다 가져가니까. 근데 요걸 다시 채권 발행하면 요 차익인 2%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원칙은 내가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결과 이제 현재 뭐 있어? 나한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 뭡니까? 할 수 없이 요 잡았던 저당을 팔아야 되지. 그죠? 말 뜻이고요. 원칙은 잡았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훨씬 높은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결과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자금 확보 측면에서 여기 잡았던 저당을 판다는 의미예요.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견해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6번. 6번. 은행들은요, 이 저당이 유동화되면은 과거와 똑같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잡았던 저당 팔면 계속 자금이 돌아온 결과, 여기 있는 수요자한테 뭐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가 채권을 무조건 사준다면 이론상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더라. 요거까지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6번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서. 응? 실제. 그런 다음에 문제 물어줄 때마다 이 그림 그냥 따라만 가시라고. 그럼 이게 뭔지 금방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자, 일단 그런 형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건가 하면요. D장을 갑니다. 그건 나머지 내용들 알 필요 없어요. D장 가보니까 문제 먼저 봅니다. 162페이지. 자, 1번부터 있죠. 1번부터 20번까지 풀 거예요. 지금부터 1번부터. 원래는 이게 24번 뒷장에 보니까 원칙은 저기 있는 28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28번까지. 자, 1번 가보죠. 1번 키워드가 뭐냐 이거요. 저당 대부로 하는 수요자, 이게 차입자죠. 그 다음에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은행이지. 그러니까 차입자와 은행과의 사이, 이게 1차 저당시장. 2번요.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뭐 있습니까? 저당을 사고 판다. 요거 묻는 거지? 요 관계 묻는 거죠? 그죠? 요 2차 묻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은 특별 목적 해석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또 뭐 있습니까? 주택 자금 대출 기간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자, 보세요. 거기 뭐 있으면 나와 있는 게 특별 목적 회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현재 보니까 2차 대출 기관들은요, 회사에 실체가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전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이 말은 뭐 직원 등이 있는 거지. 이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뭡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요. 근데 SPC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꼭 아실 건 뭔가 하면 무조건 여기 뭐 있습니까? 2차 대출기에는 항상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없는 이런 SPC 회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자, 거기 SPC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 말 아닙니까? 자, 얘가 채권 발행했지. 그러니까 얘한테 자금 조달되는 거지. 되면 다시 얘한테 돈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기 있는 설명 이거요. 그대로 가면은 주택 자금을 공급해 준다. 이 말 뜻이. 자, 그래 보시고 4번 가보겠습니다. 1차 대출 기관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 자, 다시 요거 요 놈이지. 그냥 그림 가야 돼. 얘들은 자금을 저당 잡지, 팔지 누구한테? 얘 또는 얘지. 그러니까 얘가 있는 시장 몇 차? 2차 저당시장 저당권을 팔고 자금을 조달받는다. 그 다음에 5번요. 5번.
1차 재당 시장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재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까? 보유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요. 2차 재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갖다 원래 있는 재당 차입자와 자, 요거 묻는 거요. 얘하고 있죠. 얘하고 얘들은 관계가 없지. 관계 있으면 얘가 직접 재당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직접 채권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없다고, 그죠? 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관계 없더라. 우측 갑니다. 7번. 선진국에서는요. 2차 재당 시장의 발달은 대출 기간 융자력을 높여 주택 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건 만약에 보세요. 이거 해볼게. 이거 보세요. 은행이 1000억이란 돈을 갖고 있대. 네? 그래서 이때 차입자가 한 명당 1억씩 20년간 빌려간다면요. 만약에 밑에 있는 여기 2차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선착순 몇 명입니까? 1000명 빌리면 금방 얘는 자금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2차 재당 시장이 없으면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한정돼 있는 차입자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밑에 있는 여기에 있으면 똑같은 1000억이 있지만 일단 1000명 빌려주고 돈 없단 말이야. 팔지. 그럼 1000억 또 돌아오지. 또 빌려줄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요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네, 거기 설명된 게 보니까 그래서 융자 여력을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진다. 요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요. 2차 재당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 대출 상품과 대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는 게 필요하더라. 자,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권 살 수 있는 투자자예요. 투자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은행이 있죠. 얘한테 돈을 빌려주었어. 담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인데 이 담보 가치가 10억짜리인데 보니까 빌려준 게 100억 빌려줬어. 100억. 응? 이런 걸 빌려준 걸 가지고 채권 발행하면 이 채권 사겠냐고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뭐 있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래서 뭐 보통 보니까 조건이 있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 몇 평은 항상 현재 시가가 10억이니까 이 중에 뭐 있습니까? 60%는 유공을 빌려주라.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얘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거 경매 처분은 얘는 적어도 원금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안전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대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만 그만큼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예. 9번은 제가 좀 이따 할 겁니다. 9번은 좀 이따 하고 10번.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재당 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 이게 뭐예요? 채권. 그죠? 채권은 대출 금리보다 어떻게 해요? 예? 얘 입장에서 대출 금리의 채권 중에 누가 높아야 됩니까? 이 높아야 되지. 네, 그것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아야 된다 써야 되지.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있는 2차 재당 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 이게 채권 수익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지 은행들로 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요. 저당 채권 유동하는 부동산 금융 활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 말이나 7번 같은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번요. 예, 채권이 유동화되면은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위험을 감수하지. 13번도 뭐 있습니까? 13번은 그러니까 저당 채권 유동화되면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기건. 그 다음에 자, 14번요. 13, 14 같은 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옛날에는요. 투자 대상이 부동산과 은행과 주식이 있어. 근데 지금 채권이 있거든? 그럼 항목이 더 늘어난 거지. 그럼 투자 대상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네, 투자 대상이 훨씬 다양하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묻는 게 자산 보호 구성이 다양해진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요. 그러니까 15번, 12번 같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뭐 있습니까? 최소화시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잘 보세요. 민간주택 자금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뭐 있습니까? 실세금리를 적용해야 됩니까? 정책금리 써야 됩니까? 정책금리죠. 또한 야치 소득 수준, 주택 규모 등에 따라서 금리가 같아야 됩니까? 다르게 적용해야만 그만큼 이게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자, 17번. 이 질문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어느 시장에서 이루어집니까? 1차 시장입니까? 2차입니까? 1, 2차입니까? 응? 2차입니까? 네? 보세요. 거기 말 그냥 따라가 보자고. 이래서 났죠?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 요거. 몇 차? 2차. 자, 그 다음요. 18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며, 자, 여기까지. 요 말 아닙니까? 보세요. 얘가 저당을 잡은 거요. 잡았던 걸 판대 이게 몇 차요? 2차지. 그죠?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자신들의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는, 있다, 없다. 자,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기까지 맞지, 그지? 잡았던 저당을 파는 게 2차 맞지? 그리고 여기 투자자가 최초 투자 A인데 A가 다른 B한테 이 채권 팔 수 있어? 네? 최초의 A라는 투자자가 B한테 팔 수 있냐고, 이 채권을. 자동차 사고, 주택 사고 뭐 삽니까? 그 채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있습니까? 투자자끼리 채권을 사고 파는 이런 시장은 몇 차 시장? 응? 우린 책에 3차를 본 적이 없어. 무조건 2차,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차입자와 은행 사이만 1차고 나머지는 몽땅 다 2차입니다. 이 말은 제3자인 투자자끼리 채권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 뜻이.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9번요. 저당이 유동화되면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돈을 가지고 많은 수요자한테 수요자 공급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자, 21번요. 자, 20번. MBS는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해 줄 가능성을, 자, 이거 보세요. 무조건 한계하지 말고 보세요. 우리 밑에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보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은행이 은행이죠. 돈을 빌려주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가 하면요.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이 저축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 보통 저축성 예금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길어봐야 5년, 10년이지. 아주 길어봐야 10년이라고. 그러면 요때 얘한테, 자, 얘가 5년짜리인데 얘한테 빌려줄 때 20년, 30년 장기간 빌려줄 수 있냐고, 이거. 없잖아요. 시간적 갭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단기간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2차 저당이 있죠? 이때 우리 보통 채권의 기본이 뭐 있으면 20년, 30년이거든, 이거? 그죠?
뭐 이런 장기간 뭐 채권 발행되면 이 돈을 가지고 빌려줄 때 이제 20년, 30년 빌려줘도 하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적 괴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쓰면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이 있다 보니 채권이 20년, 30년 장기간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결국은 빌려줄 수 있는 대출 기간도 20년, 30년 장기간 빌려주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다. 말뜻이 그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요가 오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요. 자, MBS 발행으로 주택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있죠, 그죠? 네. 30, 그 다음에 22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하고? 누구하고? 20번과 똑같은 거 이게? 그죠? 자, 23번도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있습니까? 채권 등이 장기니까 시간적 괴리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자금의 수급 불균이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축성 예금 5년 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 20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 괴리 이런 자금 수급 불균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동일한 기간 동안 채권 발행되고 그걸 통해서 뭐 있어? 동일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니까 시간적 괴리 현상이 없어지니까 자금의 수급 불균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채권이 MBS 발행되면 주택저당 대출 공급이 늘게 되면 수요가 뭡니까? 다 같은 말이지,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이 시장이 있으면 2차 저당 시장?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여기 누군데? 한국에선? 있지, 그지? 네, 있다. 그 다음에, 자, 26번. 우리 옛날에 이게 한국은행이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비춰서 주택저당 정권, MBS 발행한답니다. 자, 이 말은 채권 발행하죠? 이거 보세요. 이 채권 좀 발행되잖아. 누가? 2차지. 2차가 누군데?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이제 여보세요, 이제. 자, 마지막 갑니다. 요 채권이 우리 3개 있지 않습니까? 채권이. 첫 번째, MBS. 담보가 뭐지, 이거? 오케이. 이 담보에 따라 채권 제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C, MBS. 담보 누구예요? 상업이지? 기업용 부동산. A, BS. A가 뭐죠? 자산이죠?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이 채권 제목이 달라져요. 비록 이 말을 우리말로 써놨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있어요? 이건 영어 약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담보일 때는 MBS. 그 다음에 상업용 물건이 담보일 때는 CMBS. 자산이 담보일 때는 ABS라는 채권 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27번. ABS 제도는 이 말이죠. 그죠?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자산, 뭐요? 유동화가 뭔데? 앞에 무슨 유동화? 담보가 뭐요? 통해서 만들기 뭔데? 그게 ABS. 그죠? 자, 28번요. 부동산에 대한 쭉 가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정권. 원래 요 뒤에 MBS라는 용어 써요. MBS. 네? 주택저당정권이 다른 말로 이게 MBS. B는 100이죠. 100키들은 결국 뭐 돌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B는 채권, 부채.
부채를 정권한 거다. 자, 그 다음 29번부터 마지막 있는 41번까지 요걸 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보는가 하면요. 162페이지 갑니다. 162페이지. 자, 이제 MBS와 관련돼 있는 상품인데 우린 중요한 게 권리나 위험이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따라서 여기 있는 채권이라는 제목이 달라지지. 그죠? 채권 4개 제목 하셔야 됩니다. MBB, MPTS, MPTB, CMO. 자, MBB, MPTS. 이 말은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MBB가 나오잖아요. 나면 절대 있죠. 투자자가 뭔가 가지고 있다 쓰지.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모든 거, 모든 위험, 모든 권리, 모든 책임 전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야. 거꾸로 MPTS는 전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 가셔야 돼. 참고로 여기 있는 요 B란 게 여기에 뭐 있습니까? 네, 여기 부채. 대기니까. 지금 채권형이고 요 S는 뭐예요, 이거? 지분형 MBS입니다. 요걸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면 짬뽕 한 개 가보자고. 짬뽕은 뭐 됩니까? MP 요 같은 말이지. 요 말 들어야 되지. 그죠? 요거 합친 거면 요만 합친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구죠? 요건 혼합형이지. 분산되니까. 그래서 요때 보니까 저당권 보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기관.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투자자죠. 그리고 항상 할 것은 MPT에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죠? 얘는 항상 뭐 있으면 콜 방어 안 되고 또한 쟤는 항상 뭐 있습니까? 예, 자산 크기 변화가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어. 이해 안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콜 방어 다 된대. 자산 크기 변화 있는 거요. 자, 그리고 있죠. 요때 잠시만 MBB, MPTS, TB는요. 요걸 가지고 다른 말 단계층 채권이란 말, 단계층 채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얘는 뭐 있습니까? 모든 채권은 만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응? 보세요. 자, 다시 할게. 잘 보세요. 요거 3개하고 요거 비교할 거 요거. 응? 비교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 여기 이제 MBB, MPTS부터 MPTB까지입니다. 요건 CM 한 개 할게요, 이렇게. CMO. 자, 차입자가 빌려간 금액이 30억이라는 돈을 빌려, 한 명이서.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뭐 30년 동안 매년마다 원금이자 갚는데요. 응? 여태 보니까 이렇게 빌려간 사람 보니까 국민에게 보니까 이게 총 10명이 이렇게 돈을 빌려갔어. 10명이서. 그건 총 합치면 얼마 됩니까? 300억 되겠지. 그죠? 우린 이런 걸 뭐라냐? 합친 금액을 가지고 다른 말로 저당 풀이에요, 풀. 자, 그런데 요걸 가진 이제 발행자들은 뭐 있습니까? 채권 발행해야 되지. 그죠? 저당 설정은 채권 발행합니다. 하는데 얘도 채권 발행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답니다. 채권 발행합니다.
3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30년 동안 돈을 얘한테 갚아주면 매년 갚는데 이렇게. 예?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 채권이 총 300억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크잖아. 크니까 이제 이 채권을 쪼갠다고. 그래서 A 채권, B 채권, C, D, E 이렇게 5개 채권 쪼갤게요. 쪼갰을 때 4억, 5억, 6억, 7억, 8억 하면 총 30억입니다. 그래서 각각 있는 채권들마다 10개씩 있으면 총이 300억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MBB, MPTS, MPTB는요. 발행된 채권 금액은 달라지지만 만기는 전부 다 만약에 30년이면 다 똑같이 30년이에요. 똑같이. 다 똑같은 만기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A 채권이 고정금리면 몽땅 다 고정금리야. 전부 다. 그래서 이건 만기가 다 똑같죠? 같다 있으면 뭐냐면 이걸 단계층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뭐 있습니까? 만기도 그다음에 적용되는 이자도 뭐 있습니까? 모두가 뭡니까? 동일하다고 이거. 그런데 CM은 다시 갑니다. 자, CM은 가볼게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30억짜리 총 10명이서 빌려간 금액을 3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인데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이걸 가지고 채권 발행합니다. 할 때 똑같이 뭐 있습니까? 30억짜리 채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걸 쪼개는데 A 채권, B 채권, C, D 마지막 항상 G 채권입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각각의 채권마다 10개씩 있어요. 10개씩. 이렇게 총 10개씩 있습니다. 있는데 A 채권은 1년에서 5년 만기야. 그런데 5년 동안 뭐 있으면 원금 이자 받고 빠져나가. B 채권은 보니까 1년에서 5년까지 이자만 받고 6년부터 10년까지 원금 이자 받는다. 이렇게. 네? C 채권은 뭐 있습니까? 6년부터 10년까지 이자 받고 11년부터 20년까지 이 원금 이자 받습니다. 그다음 D 채권은 11년부터 20년까지 이자 받고 나머지 30년 동안 원금 이자 받는 거예요. 마지막 G 채권은 뭐 있습니까? 만기 시에 일시불로 원금 이자 받는 건데 그럼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요 CM은 각각의 채권들마다 만기 다 같아? 틀리지. 그 다음에 A 채권 여기에 금리가 고정금리면 B는 변동할 수 있어. 얘는 고정이면 몽땅 다 고정이야. 전부 다. 그 다음에 얘는 C는 뭐 있으면 고정하다가 변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현재 만기, 요 만기를 우리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트렌치. 그러면 트렌치마다 적용되는 트렌치마다 뭐 있습니까? 만기가 다르고 적용되는 이자도 이걸 아시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A 트렌치는 몽땅 A 트렌치 채권 10개입니다. 이 채권 10개끼리는 만기가 이자도 그러니까 동일한 트렌치는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이자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트렌치는 다른 만기와 다른 이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뭐 있습니까? 요 세 개는 전부 다 비록 발행된 채권 금액은 달라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만기, 똑같은 이자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마지막 여보세요? 어차피 이 채권에선 차입자가 돈을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저당 잡았던 대출 기간보다도 채권 발행 기간이 얘보다 짧아서 안 된다고. 얘가 갚아야만 갚아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있습니까? 전체 채권 얘보다 더 길지언정 안 해보니까 A 트렌치, B 트렌치는 얘보다 만기 더 짧지. 그죠? 얘보다 짧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요까지 보시면서 요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뭐를 하는가 하면요. 요 문제 풉니다. 이거부터 먼저 풉니다. 저기 있는 9번 문제. 9번 문제요. 163페이지 9번 문제 안 풀었죠, 이거?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주택지당 대출채권 집합으로부터 유가 정권을 발행할 때 대출채권의 상환기간 요거 나 현재 돈 빌려가서 30년 동안 빌려간 기간보다 짧은 채권 만들 수 있냐 묻는 거야 이게. 있지? 그게 누구지? CMO. 옆에 CMO 써놓고요. 나머지는 절대 못합니다. CMO일 때만 가능하다고. 자, 뒷장 갑니다. 29번. MPT, SG, 채권 지분. 그 다음에, 자, 위험 나 있지? 이 위험은 지금 누가 떠나야 돼, 이거?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써야 되죠. 30번. MPTS입니다. 지분형이죠. 정권 수익은 기초자산 주택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말 의미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MPTS는 이거거든요. 네가 돈을 갚으면 나도 갚아준다는 거야. 네가 갚지 못하면 안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돈, 이 부채 서비스이지. 부채 서비스 이 금액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MBB가 아닙니까? 네가 돈 못 갚으면 무조건 갚아준다는 말 뜻이 MBB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말은 뭐 얘가 돈을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준다. 그런 말 하는 거 지금. 자,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 31번 갑니다. MBB. 자, 보니까 몽땅다 이거 누구한테 있어야 돼 이거? 발행견이죠. 끝에 뭐라 했습니까? 갖지 못한다 했지. 누가? 그럼 발행견 몽땅 갖고 있으면 투자는 못 갖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32번 갑니다. MBB 몽땅 다 누구? 발행기간. 자, 33번 갑니다. 채권이야. 누구? 무조건 B 붙어야 돼. 지분이면 S요. 그죠? MBB. 자, 그 다음에 34번요. 항상 이렇게 우리 말로 쓰다 절대 그 말 보지 말고 끝에 있는 그 갈로 속에 있는 글자 보셔야 됩니다. MPTB는 MPTS와 그 다음에 MBB를 혼합된 거 되겠습니까? 영어 앞에 있는 약자 가셔야 돼. 요 말 아닙니까? 요거 MPTB는 요놈과 요놈 합작한 거다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짬뽕한 거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35번. 딱 보니까 핵심이 뭐 있습니까? 다양한 트렌치, 요 나왔어. CMO지. 그죠? 36번. CMO 나 있지? 저당권 누구한테 있어? 소유권. 발행자. 자, 37번. 핵심 뭐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면서 소유권 나왔습니다. 누가? 발행자가. 38번. 조기 상환 위험 누구한테? 투자자. 그 다음에 39번. 이자 트렌치별로 다르지? 만기도 달라요. 40번. 고정이자로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이 뭐냐? 우리말로 변동 이자로 적용되는 트렌치 있죠. 그죠? 자, 41번. 자, 저기 있는 다시 적어보세요. 콜방 안 되는 놈 딱 한 놈 있지. 뺀 나머지 몽땅 다 해야 되지. 예, 한다. 우리 가끔은 이건 뭐 있습니까? 장기는 되고 장기는 안 된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엉터리야. 무조건 모두가 장기 단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콜방어 돼.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했던 것은요, 다시 가서 보시는데 이렇게 좀 끊어서 보시면서 빗쌈을 좀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하여튼 그려보시고 다음 주에는 금융동원 방식은 리츠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